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를 가지고 약간 뉴스를 제가 응용을 했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뉴스인지 엘리엇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송 시작만 하면 기침이 나와서 큰일 났네. 오늘 제목 중앙일보 서울시민 개인소득 사상 첫 감소, 분모가 작아지면 아파트값 폭락한다. 개인소득이 많이 줄긴 줄었을 거예요. 코로나 여파로.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큰 흐름, 왁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이제 뉴스랑 같이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좀 전에 우리 이 전기요금이 5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와이프가, 그러니까 꼬리 9개 달린 와이프가 나한테 막 지랄을 했다고 그렇게 방송했더니 전기요금 후원합니다 이렇게 익명으로, 아니면은 이분 이름이 전기요금인가 뭐 홍길동 후원합니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전기요금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이제 이렇게 한번 계좌, 와이프 계좌 이렇게 후원 계좌 오픈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전기요금, 이제 와이프한테 좀 욕 덜 먹겠네요.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이거 보시면 서울시민 개인소득 사상 첫 감소, 그래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 그러니까 아파트값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아니, 아파트값만이 아니라 이제 인구 집중이 그 수도권에, 왜냐면 그 경기가 어려울수록 도심에 집중하는 게 더 있어요. 왜냐면 먹고 벌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들면 시골은 일자리가 더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도 수도권 더 집중한다. 5년 동안 보면 개인소득 증가율이 2018년까지는 증가를 했는데 2019년부터 줄다가 2020년에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2019년에 상승률이 줄었지 소득이 준 건 아니에요. 근데 20년에는 소득이 줄었어. 연말 기준으로. 이게 작년 말 기준이죠.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 올해도 별 볼일 없을 것 같은데.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이 뉴스를 딱 접했을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제목에는 분모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건 제가 쓴 거예요. 그냥 뉴스에는 개인소득 사상 첫 감소, 그래도 이제 인구 집중은 수도권에서 집중됐다. 불경기가 되면 시골 떠나서 도심으로 더, 왜냐면 먹고 살기 좋으면은 시골에도 일자리가 많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제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고, 뭐 구인난 이런 것 때문에 더 모이게 되겠죠. 이제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소득이 이렇게 감소했다. 소득이 줄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득 증가율이 줄은 게 아니라, 증가율이 준다는 얘기는 그래도 소득이 계속 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150만 원 됐다가 170만 원 됐다가 180만 원 됐다 이렇게 되면은 상승은 하지만 느는 게 줄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미분계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네. 자,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일단 보면은 일단 그래도 서울이 개인 소득은 231조, 경기도는 233조. 아무래도 경기도의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1인당은 서울이 더 높지 않겠어요? 제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서울 1인당 소득 규모가 더 높은데 경기도의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총량은 경기도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맞을라나? 어쨌든 감소했대요. 여기 나오네. 1인당 개인소득 서울이 2,400만 원으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맞지.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죠. 그래서 그 선거철만 되면은 수도권에 그냥 표 달라고 이렇게 막 마지막에는 꼭 몰리더라고요. 이번에 이재명, 윤석열 이제 마지막에 또 경기도에 가서 표 달라고 또 하겠죠. 일단 실질 뭐 GRDP 이거는 이제 지역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실질 GRDP 이게 용어 여기 설명 없네. 잠깐만요. 있을 텐데 볼게요. 그게 아마 지역 GR이 여기네요. 전국 실질 지역 내 총생산 GRDP 여기네요. GRDP 얘는 IMF 이후 처음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경기가 많이 안 좋긴 안 좋죠. 마지막 차트를 좀 볼게요. 일단 수도권 생산성 비중은 52%로 뭐 서울 경기 합쳐서 엄청나겠죠. 네, 뭐
민간 소비는 전 지역이 감소했다. 소득이 주니까 아니면 소득이 늘더라도 예년만큼 안 느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었냐면요. 우리가 주택 지수 여러 가지 지수 중에 보조 지표죠. 그 중에 소득이랑 관련된 지표가 딱 생각나는 게 있나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PIR이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뭐 18년을 모아야 되느니 뭐 20년을 모아야 되느니 이거 있잖아요. 연봉을 한 번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별 부담이 안 돼. 아무리 네가 1억 만약에 10억이든 게 11억이 돼도 내 연봉이 2억에서 5억이 되면 별 부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팍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거고, 아니면 내 소득이 아예 소득 자체가 줄어버리면 부담이 커지는 거고. 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금융 취약성 지수. 당장 생각나는 그 최근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분기마다 한국은행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그 뭐냐 금융안정보고서인가? 일단 명칭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중요한 지표, 우리가 관심 있는 지표가 금융 취약성 지수. 자, 그 세 가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이거는 PIR 많이 들어보셨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R은 레이셔고 비율, I는 인컴이죠, 인컴. P는 프라이스.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셔일 거야. 아마 2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인컴에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얼마나 높냐 이거죠. 근데 이걸 할 때 평균 직장인이 연봉을 한 푼도 안 모으고서 평균 아파트를 사는데, 그게 보통 3분이라고 그래. 3분위 중위, 그러니까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중에 중간 분위가 3분이잖아요. 3분위 소득 가구가 한 푼도 돈을 안 모으고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연봉을 그대로 다 모아서 집을 그러니까 3분위 아파트, 3분위 주택을 살 수 있는 그 연도 배율, 그게 연도거든요. 결국 1년에 몇 년 걸리나니까. 그런데 보통 18년이 여기 나오네요. 여기 18년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은 17.8이라고 돼 있죠. 최근 데이터가 17.8인데 이게 아마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7월달, 그러니까 이게 한 8월달 데이터니까 9월달, 10월달에 조금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18 정도 됐다고 칩시다. 자, 이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 보세요. 여기 넣자. 여기 보면 3분위 있죠. 3분위. 제가 표에 이렇게 그래프 그린다고 회색에다가 도시 가구의 3분위, 그러니까 중위 가구죠.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이 442만 원이래요. 한 가구에. 그 다음에 1분위, 가장 낮은 분위, 가장 돈을 좀 소득이 적은 분들, 그분들이 한 달에 143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 다음에 5분위는 최상이죠. 최상위. 강남에 살고 있는 뭐 서초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의사들 뭐 이런 평균 1074만 원이래요. 의사들은 이거보다 더 높겠다. 엄청나죠? 한 달에 1074만 원이래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게 여기서 보시면 요 분홍색 있죠? 분홍색. 요 분홍색이 3분위 소득이 3분위 주택을 구입하는 데 드는 연도. 여기 18년도에 18년도. 자, 근데 이게 아까운 게 이게 언제부터냐면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가 여기서밖에 없어요. 2009년인가 그럴 거예요. 2009년. 네, 2009년부터 이게 데이터가 취합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2000년대나 IMF나 90년대나 이럴 때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쵸?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는 요게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그 지수예요. 지수. 이거 까만 거 세죠?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은 KB예요. KB 데이터. KB 데이터는 완만하죠? 그러니까 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가 얼마나 세게 올랐는지 알겠죠? 물론 서프라임 때 폭락할 때도 엄청 폭락했어. 많이 오르니까 많이 빠지지. 자, 요 데이터가 이제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득 대비 데이터가 아까 본 거 있죠? 3분위, 1분위, 5분위 뭐 144만 원, 1074만 원. 이 중에
자, 보세요. 이제 배율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여기 2009년부터 있는 분홍색 데이터는 3분위가 3분위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중위 아파트를 중위 주택을 사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2009년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요.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 지수는 KB는 85년부터 있는데 그 조사를 2009년밖에 안 했어. 그리고 소득은 또 80년대부터 데이터가 있어. 자, 여기서 데이터를 보시면요. 요거는 그 대신 그 절대 수치는 아니고 상대적인 지수예요. 지수화 시킨 거예요. 이게 1분이에요. 1분이. 자,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회색은 중간이에요. 회색이 중간이에요. 이게 지금 IMF거든요. IMF 때 보면은요. 고소득자는요. 이게 황금 색깔이 고소득이에요. 5분위는 별로 안 줄죠. IMF 때. 줄긴 줄어. 그래도 이렇게 늘다가 진짜 웬일이니 줄어. IMF니까 특수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위순위 있죠. 중위순위 3분위는 좀 많이 주네. 그쵸? 자, 그런데 1분위 144만원 벌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달에 144만원 버는 가구야, 가구. 아마 이게 2인 이상 도시 가구예요. 근데 이렇게 폭락을 해요. 자, 위기가 오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별로 안 줄어요. 왜? 있는 사람 중에서는요, 임대사업자도 있고 건물주도 있고 의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변호사. 근데 위기가 오면요, 변호사들 돈 괜찮게 벌어요. 왜? 막 소송도 걸리고 그러니까 또 변호사들 바빠. 근데 아주 저소득층은 진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 한 달에 겨우 이렇게 버는 그분들은 실직을 하고 그러니까 소득이 줄지. 이게 확실히 드러나죠? 절대값은 아니고 상대적인 지수예요.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볼게요. 자, 코로나 때 2019 코로나가 이때죠. 2020년이죠. 이때 코로나 볼게요. 요 근처네. 요 근처. 자, 요 근처인데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안 좋았긴 안 좋았어. 이제 자, 보세요. 황금 색깔 고소득자 줄어요? 별로 안 줄죠? 들쭉날쭉은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안 줄잖아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 회색 별로 안 줄죠? 그런데 저소득층은 코로나 이전부터 줄고 있었어. 그러다가 코로나 때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박살이 나갖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주는 건 아마 정부 지원? 아마 그럴까? 어쨌든 위기가 오니까 IMF 때는 심했고 서프라임 코로나 이전부터 내수 경기가 좀 죽었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좀 죽고 있었다고. 2014년 15년부터 이미 맛이 갔었어. 이렇게 줄어요. 고소득자는 안 줄어. 자, 이게 인간적인 비애가 일단 있고,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이거는 엘리트레파 막 이런 3000세대, 2000세대 엄청나게 십몇 억씩이야. 이거 평균가가 20억이라고 써있죠. 여기 20억, 20억이라고 칩시다. 이거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고가 아파트잖아요. 헬리오, 엘리트레파, 파크리오 막 6000세대, 9000세대, 그 다음에 엘스 5000세대 막 이런 아파트들이니까 당연히 비싸지. 그러니까 스타 인덱스 100개 단지 고가 아파트랑 매칭을 시키려면 1분이랑 해야 돼요? 3분이랑 해야 돼요? 5분이랑 해야 돼요? 당연히 5분이랑 해야 되죠. 고소득자 1000만원씩 버는 사람들. 그래서 자, 일단 저는 60년간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 도시가구 1분위, 3분위, 5분위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제가 다운받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80년부터 지수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PIR 지수를 만들 수 있겠죠. MB PIR 지수, 마켓 바로메터 스타 인덱스. 그러니까 스타 PIR이라고 그랬네. 스타 PIR. 자, 그걸 만든 게 까만 거 요거. 제가 88년부터 데이터가 실질 데이터는 88년부터 있고 밑에 거는 추정치라서 제가 88년부터 이제 잘랐어요. 그렇기보다는 요 소득 지수 있죠? 요거 통계청. 그게 88년부터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즉, 요 까만 거를 요 황금색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요 황금색. 그쵸? 자, 보세요. 이때 소득 늘어요? 늘죠?
근데 아파트가 폭등해요? 폭등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가 분모고요. 얘가 분자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갭이 벌어지죠.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좁혀졌다가 왜 소득이 느는 것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올라. 실질이에요. 그 대신 실질. 그러면은 PIR이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자, 그다음 91년 4월 달에 고점을 치고 얘가 빠지는데 참고로 얘는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 5월 달이에요. 5월 달. 근데 얘는 4월 달이에요. 왜냐면 4월 달, 5월 달이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분모는 계속 커졌잖아. 4월 달보다 5월 달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줄지. 그러니까 로우 인덱스, 그러니까 원천 지수는 5월 달이 꼭지인데 PIR 지수는 4월 달이 꼭지예요. 왜? 이때는 4월 달, 5월 달이랑 조금밖에 차이 안 났는데 분모가 계속 오르잖아. 어쨌든 자, 소득이 느는데 아파트 값이 더 오르니까 얘가 치솟아. 몇 년? 9년 4개월. 그러니까 9.5년 걸렸어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빠지죠. 빠질 때 소득 늘어요, 줄어요? 계속 늘어. 그럼 얘는 급하게 빠지겠죠. 분모가 더 커지잖아요. 분자는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소득이고 이게 아파트 값이에요. 아파트 값. 자, 아파트 값이 빠지고 소득은 늘어. 그럼 얘가 급하게 빠지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은 안 빠지는데 소득이 늘어. 그러면 기간이 더 단축되겠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좋은 거죠. 시간이 덜 걸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소득도 늘어. 근데 소득이 느는 게 더 빨라. 그러니까 얘는 계속 떨어져. 이해 가세요? 자,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이 빠질 때 소득도 빠져. 근데 문제는 소득이 주는 것보다 아파트 값이 더 줄었죠? 그러니까 얘가 팍 주잡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 나오는 거야, 바닥이. 가장 좋을 때는 언제예요? 내 소득이 줄었지만 아파트 값이 폭락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뭐랄까, 룸이 좀 커졌잖아요. 자, 이때가 가장 좋았겠죠? 이때가 4년 2개월 걸렸대요. IMF 때 고소득자가 고가 아파트를 사는데 4년 걸렸어. 그 전에 9년이 넘게 걸렸는데. 자, 그 다음. 자, 아파트 값이 올라요. 소득도 늘어. 근데 여기서는 정체됐어. 왜? 비슷해. 분모도 늘고 분자도 느는데 비슷해. 근데 이 순간부터 2001년부터 갑자기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네? 근데 소득은 그냥 늘던 대로 그냥 그저 그래. 그러니까는 얘가 폭등을 하죠.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얘가 막 도망가잖아. 아파트 값이 도망가. 내 소득은 별로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그리고 마지막 버블7 2년 동안은요, 완전히 치솟죠. 근데 버블7이라고 내 소득이 치솟나? 안 치솟죠.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소득이 치솟는 거야. 그래갖고 이 아파트 값이 도망가 버린 거야. 얼마까지? 13.3년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서프라임 맞고 버블7 무너지면서 아파트 값이 폭락하네? 근데 내 소득은 그래도 좀 늘어. 조금씩이라도 늘어요. 그러니까 PIR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반등했는데 내 소득도 조금 늘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얘가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이때부터 3년 동안 박살나죠. 그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에 내 소득은 계속 늘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얘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7.5년까지. 근데 4.5년보다는 많이 올랐네. 그렇지만 13.3년보다는 거의 반토막 났네. 봤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이 천천히 오르는데 소득은 조금 늘어. 그러니까 얘가 천천히 올라.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급하게 올라. 근데 소득도 좀 느는데 좀 약해. 그러니까 얘도 급하게 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꼭지에 지금 이게 작년 12월 기준의 꼭지인데 지금 살짝 더 올랐을 거예요. 한 16년 정도 돼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3분위 가구가 3분위 아파트를 사는데 드는 연도가 이게 올 초에 18년이었는데 지금 한 18.5년 정도 좀 올랐겠죠. 자, 여기서 제가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저의 장점은 뭐냐면요, 2009년밖에 없었던 PIR 지수를 제가 그 전 거를 약간 추계지만 부정확하지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충 맞지 않겠어요? 그쵸? 소득은 데이터에 있고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근데 이제 소득을 3분위로 할 거냐, 1000만 원도 이 5분위 1000만 원보다 더 소득이 더 높을 거예요. 한 1500만 원, 2000만 원은 잡아야 돼. 그러면 얘가, 왜냐면
얘가 16년밖에 안 걸릴 일이 없어. 생각해보세요. 일반 아파트가 18년 걸렸는데 엘리트레파 이런 뭐 서초동 이런데 뭐 16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한 25년 30년 걸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즉 소득 1000만 원인 가구에 있는 5분위보다는 더 많이 버는 사람을 가지고 분모를 만들었어야 돼. 근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5분위가 최고니까 대충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6년이라고 한 것보다 실제로 더 높을 거예요. 그 대신 저는 이게 방향성을 보려는 거예요. 방향성을. 왜냐면 그동안은 데이터가 없어서 요 분홍색인 KB에서 2009년밖에 없다고. 근데 분명히 2009년 8년 아니 2008년보다는 2006년 말 7년 정도가 더 고점이지 않겠어요? 왜? 버블 세븐이 피크 칠 때니까. 버블 세븐이 대부분 비싼 아파트잖아요. 노동안 금강구 그런 거 아니야. 강남 3구랑 목동 그다음에 뭐 과천도 그랬구나. 그렇죠? 자 오늘 그 제목이 뭐예요? 개인 소득이 사상적 감소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방금 아파트 값을 소득으로 나눴잖아요. 인컴으로 나눴잖아요. 자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은 올라가는데 인컴이 줄어들었다며. 사상 처음으로 줄었대요. 서울 개인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줄었대. 그전에는 이 인컴이 좀씩이라도 늘었다고. 근데 연간으로 마이너스가 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팍 치고 올라가지. 분자가 그대로 있더라도 분모가 떨어지면 얘 전체 값은 올라가죠.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PIR 지수고, 이제 요번에는 뭐냐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Housing Affordability Index. Affordability가 어떤 afford가 무슨 지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시험에 응시하다, 지원하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하우징이 뭐냐면 주택 구입이라는 뜻이잖아요. ing 붙여가지고 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응모하는 지수예요. 응모하는 지수. 근데 돈이 많거나 아니면 금리가 엄청 싸거나 아파트가 싸거나 그러면은 응모하는 그 지수가 조금 부담이 좀 여유가 있겠죠. 이걸 보통 어포더빌리티가 원래 여유란 뜻이에요. 어디에 지원한다, 뭐가 여유가 있어야지 지원을 하고. 원래 can you afford a car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차에 응찰할 수 있냐, 이게 뭐냐면 너 차 살 여유 돼? 이거 할 때 영어로 can you afford a ca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affordability가 거기서 나온 어원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부담 진다고 그러죠. 부담.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 그 정도 부담할 수 있어, 나 여유 있어, 같은 말이니까 약간 한글이랑 영어랑 잠깐 뉘앙스가 다른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2008년도 상투일 때예요. 이거는 이제 100개 아파트니까 이건 뺍시다. 서울 전체로 한 요 초록색은 부동산원 실질 매매 지수고요. 요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예요. 이게 솔직히 정확한 거죠, 이게. 근데 약간의 차이가 좀 나요.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고 얘네들은 서울 전체니까 저보다는 늦게 고점을 치지. 왜? 노동왕이 이때 올랐으니까. 노동왕이 금강구 올랐단 말이에요. 버블세븐만 무너졌고. 자 이때 지수가 165야. 이때 지수가 165예요. 자 아파트 값이 빠졌어요. 자 아파트 값이 빠지면 집 살 좀 부담이 좀 적어지지 않아요? 아니 10억 주고 살 거를 7억 주고 사면 되잖아. 아니면 금리가 왕창 떨어졌어. 그러면 전에는 이자를, 그러니까 내가 저 집을 살려면 내가 이자를 한 20만,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돼. 근데 금리가 떨어졌어. 같은 돈을 빌리는데 100만 원 내던 이자를 40만 원만 내면 돼.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었죠. 아니면 내가 연봉이 더블로 올랐어. 그래갖고 전에는 저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부담이 되게 컸는데 내 연봉이 더블로 올랐어. 그만큼 부담이 적어지죠. 살 여력이 더 되는 거니까 어포더빌리티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자,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지금 얘가 또 사상 최고치를 넘었거든요. 현재예요. 아파트 값도 올랐어요.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어. 자, 아파트 오른 거는 나한테 불리한 거죠. 내가 이제 무주택자인데 살려고 그래. 아파트를 부담을 하려고 그래. 내가 이제 아파트예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나한테 불리하죠. 부담이 커지죠. 아파트 값이 올라버렸어. 부담이 커지죠. 그 다음에 내 소득이 줄었어. 아니면 조금밖에 안 늘었어. 그러면 부담이 커지죠. 자, 방금 전에 내가 소득이라고 그랬죠. 근데
작년도에 서울 개인 소득이 처음으로 줄었다며. 그럼 부담이 커져 안 커져? 커지죠. 분모가 작아지잖아. 분모가 그 분모에 애가 소득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맨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하우징 어포더블리티 인덱스 요거 가끔 가다가 뉴스에도 나오고 뭐 전문가들도 인용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수님도 나와서 그때 방금 전에 했던 그 개인 소득이 줄은 거, 그게 분모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얘가 커진다는 얘기지. 커지는 건 나쁜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파트 살 부담이 더 커지는 거니까. 자, 요게 하나의 지수고, 또 하여튼 게 요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하는 거, 거기 나올 때 금융 취약성 지수를 해가지고 FVI, Vulnerability Index 몇 번 얘기했죠? 이거는 IMF 때 가장 취약할 때를 100으로 넣고 높은 게 나쁜 거죠. 그 다음에 2001년 6월 가장 우리가 좋아졌을 때를 0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100에서부터 0까지예요. 자,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좀 취약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취약해진 건 괜찮은데 취약 정도가 너무너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카드 사태가 나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죠. 그다음 이제 회복을 해서 또 하다가 서프라임 나고 또 박살이 나버렸죠. 그다음에 지금 더 설금설금 기울기는 약하지만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최근에 금리 그러니까 취약해져. 아파트값 올라버려. 취약해져. 소득 별로 안 늘어. 오히려 줄어. 취약해져. 다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취약도가 높아졌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살짝 꺾였어요. 자, 이게 취약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소득이 준 거 아니에요. 소득이 줄면 취약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쟤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쟤 100만 원 벌던 애가 이제 7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러면 쟤는 뭐 먹을 것도 잘 못 사 먹을 거고, 어디 놀러 갈 것도 덜 놀러 갈 거고, 취약해진다고. 이제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아파트 구입하는 데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차티스트로서 여기서 우리가 이 Vulnerability Index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얘가 꺾일 때 아파트가 폭락을 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파트가 폭락하면 취약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10억이던 아파트가 7억 6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아파트 살 여유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기서 뭐냐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취약성 지수가 극도로 나빠졌다가 얘가 떨어질 때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려면 뭐 해야 돼? 아파트값 떨어지잖아요. 맞죠? 아파트값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8년 동안 이 폭발적인 이 김대중 노무현 이 상승기 때, 이때도 중간에 한 1년 반 빠진 적이 있거든요. 이때 금융 취약성 지수가 빠질 때예요. 물론 처음에 빠진 거는 카드 사태 때문에 빠졌지만 어쨌든 이게 빠지고 나니까 아파트도 빠지더라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도요, 얘가 2008년 6월에 고점 치고 이 3분기부터 빠지는데 진짜 3분기에 상투 치고 빠지네. 그게 6년 동안 빠지네. 맞죠? 얘가 회복을 해도 얘는 좀 더 빠졌구나 나중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빠지는데 얘가 이렇게 지금 이때처럼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고 이러면 괜찮은데, 얘가 빠졌는데 계속 빠져봐. 그러면 얘는 박살이라니까.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자, 다시요. 얘가 고점인 건 위험한 거야. 위험하니까는 뭐 아파트도 고점을 치겠지. 이 부분에서는 고점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꺾일 때 아파트 값이 폭락하더라. 얘가 꺾일 때 대세 상승 중간에라도 이렇게 빠지더라.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8년 넘게 올랐단 말이야. 이때도 8년 오른 중에 한 4년 오른 다음에 5년째 4, 5년 오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자, 서프라임 때도 아파트가 빠질 때 얘가 빠졌더라.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빠져서 얘가 빠졌는지, 얘가 빠지니까 아파트가 빠졌는지, 그 전후는 둘째 치고, 추세 어떤 패턴이 금융 취약성 지수가 빠지면 아파트 값이 박살나더라. 근데 얘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빠진다는 얘기는 아파트가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트리스트로서 맞는 해석이죠? 왜? 과거 3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4번째도 그러란 법이 있죠. 그쵸? 자, 요까지 기사는 달랑 한 가지인데, 소득이 줄었다는 거 충격적이죠. 처음으로 줄었대. 서울 아파트가 아무리, 그러니까 서울 개인 소득이 처음으로 줄었대. 20년 만에 줄은 거예요. 20년 만에 2000년 이후로 조사 이후로 처음으로 줄었다니까. 그런데 아파트 값은 올랐다. 그러면 정말 위험해진 거죠. 아니, 소득이 안 되는데 그럼 뭘로 소득이 줄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샀지? 대출, 금리 싸니까. 그게 저금리 함정이라고요. 자, 분모가 작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 PIR 지수,
그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다음에 금융 취약성 지수 3개를 봤죠?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익명으로 정기요금 후원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이렇게 제가 강요하진 않지만 띄엄 때문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5,000원, 10,000원 이렇게 커피 마시라고 후원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욱더 열심히 구라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은 그 대신 안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메라 찍고 캐롤, 이게 지금 가려져 갖고 잘 안 보이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마웠고요. 제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무실 때 아마 제가 꿈에 나타나서 기침할 거예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